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범쌤입니다. 늘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A 받아오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4등급 혹은 5등급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돼서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지고 아이들도 멘붕에 빠지고 결국에는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번 영어 등급이 내려간 학생이 다시 노력해서 영어 등급을 끌어올리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등급을 4등급, 5등급 받게 되면 정말로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중학교 때까지는 늘 A를 받아오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4등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적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A를 받는 학생의 비중이 한 반에 30%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한 반에 30명 정도가 있다면 10명 가까이가 A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평가 기준이 훨씬 더 등급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입니다. 이 말은 즉 영어에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으려면 반에서 1등, 적어도 2등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등급을 맞으려면 반에서 3등, 그리고 3등급을 맞으려면 적어도 6등에서 7등 정도의 성적이 나와 주어야만 최소한 반에서 영어를 3등급 안에 들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를 중학교 때 8등에서 9등 정도를 했더라면 중학교에서는 A라는 성적을 받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 8등에서 9등은 영어에선 4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늘 A를 받아오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은 그 아이의 영어 성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어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적이 그대로더라도 등급은 4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영어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의 영어 성적을 보면 한 반에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여러 명 나오고 90점대 아이들도 10명을 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영어의 반 평균 성적이 70점대에 이르는 아주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중학교 시험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수업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반평균 영어 점수가 40점대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의 목적이 성적을 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인데요. 내신 성적이 곧 대학으로 이어지는 요즘 누가 반에서 1등인지 혹은 2등인지 3등인지를 가려내기 위함이 영어 시험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더라도 손쉽게 영어 문제를 맞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이 점수를 웬만하면 주기 위한 시험이라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의 점수를 뺏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시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인 중학교식 시험에 익숙해진 아이라면 시험 전날 며칠 열심히 밤을 새워서 노력을 한다면 영어에서 손쉽게 90점 이상을 맞아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벼락치기식 공부로는 더 이상 점수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중학교는 교과서 위주의 시험이고 고등학교 영어는 수능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 영어는 문제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범위 2과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페이지로는 다 합쳐도 10페이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우기에도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교과서 암기 위주로 학습을 시키고 문제집도 교과서와 같은 범위의 문제집만을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90점대를 넘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리고 문제풀이의 30%가 문법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요령만 알게 되면 영어 단어를 많이 모르더라도 한두 가지 포인트만 체크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본문 비중보다 외부 교재나 수능 모의고사 지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페이지로는 작게는 30페이지, 많게는 50페이지가 넘는 학교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읽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양이죠. 중3 때까지만 해도 이 10장 정도에 되는 시험 범위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면서 3배 이상 많아진 시험 범위에 아이들은 당황하고 시험 기간 안에 그 범위에 있는 영어를 전부 다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만약 내가 그 많은 양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내가 외운 것과는 변형돼서 다르게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의 지문만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형식 자체가 수능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중학교식 문제풀이에 익숙해져 있다면 고등학교 시험이 매우 양이 많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큰 차이점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영어 성적이 대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성적을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엔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고등학교 때 떨어진 영어 성적은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영어는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르게 내가 이번 시험 공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는 이미 준비가 된 아이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시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부의 양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영어 점수는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영어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아이들에게는 딱히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나에게 성적을 가져다 주는 과목이 영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에서 등급을 높게 받으려면 중학교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중학교 영어 공부에 절반 정도 시간을 투자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고등학교 영어 준비를 위해서 꼭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온 많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영어 성적이 잘 나오기만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시험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중학교 내신 성적만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학생은 고등학교에 가서 적응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영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한데요. 만약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 하세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EBS 웹사이트에 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문제를 아이에게 풀렸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 1, 2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90점대를 훌쩍 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모의고사의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당연히 영어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 시험의 성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90점을 쉽게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